2020년 3월 1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해서 총 595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3,526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었으며 이 중에 30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나머지 3,479명이 격리 중입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59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전체 3,526명의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시면 대구가 2,569명으로 가장 많고, 이 중에는 대구만을 놓고 본다면 현재 분석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분석이 끝난 건 상황에서 일단 73.1%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타로 분류된 상황 중에도 아마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북이고, 경북이 514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514명의 확진 환자 중에 여전히 신천지 대구교회 또 청도의 대남병원 등으로 클러스터 중에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말을 지나서 3월 초까지가 이번 유행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말을 맞아서 각종 집회나 제례 또는 종교 행사 등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65세 이상 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 임신부 등과 같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하는 고위험군의 분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이 나거나 기침이나 숨이 차는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분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만약 38도 이상 고열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하면 1339 또는 지역번호를 더해서 120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고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것을 계속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일단 이 상황이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갖겠습니다. 두 분씩 받겠습니다. 기자님. 예, 조선일보의 정석호 기자라고 합니다. 전날 재소자 중 첫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역학조사대로 감염 경로 어떻게 추정되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일 소년교도소 입소 이전으로 보는지 이후로 보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모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대해서 점검 실시한 결과 폐렴 환자 54명 확인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 중에 양성이 나온 적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이동식 CT 차량이 있고 국산화된 모바일 CT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지금 활용 중에 있는지, 지금 의심 환자가 속출하는 대구에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관련해서 지금 교도소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분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역학조사가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조사가 진행되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질문과도 다 연관이 되는데, 코로나19의 전파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드리지만 2m 이내에서 통상적으로 유럽의 질병관리센터에서는 한 명확하게 그쪽에서는 15분 이상의 접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밀집 시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료기관은 생활 밀집 시설은 아니라고 해도 그런 전파가 가장 잘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고, 기타 각종 사회복지 시설 또 교정 관련된 기관도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여러 주로 외부에서 되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단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중앙 또는 각 지자체를 통해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신병원,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폐쇄병동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청도 대남병원 이외에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린 생활 밀집 시설과 같은 그런 형태의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가로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신건강의학계에서 과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전후부터 계속 강조해온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의사, 규정된 의사의 수가 정신질환자 60인당 1명 이상으로 지금 돼 있고, 특히 간호사분들의 경우도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 13분당 1명 이상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그 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 즉 관리 자체가 좀 더 질과 또 강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지적을 계속 해오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코로나19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그런 장소의 하나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환자도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동식 CT나 국산 모바일 CT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 환자 사례 정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굳이 어떤 폐렴이 명확하게 영상의학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외국의 경우에서는 일단 진료하는 의사분이 의심을 하게 되면 처음에 사례 정의에서 일단 관찰이나 이런 것들로 관리가 시작되는 식으로 좀 관리를 강화할 필요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동식 CT나 국산화 모바일 CT 이외에 각 지자체마다 있는 국가격리병원이라든지 또 전담의료기관 그리고 안심병원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엑스레이 기계라든지 다른 기구들이 일단 지원돼 왔고 또 활용돼 오고 있기 때문에 활용 또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송에서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검사 자청했고 보건소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청도 대남병원에 현재 지금 남은 환자 수 얼마나 되는지 어제 기준에 36명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 타병원 이송을 한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고요. 또 그 경증 환자에 대해서 그 자가격리뿐 아니라 시설 입소해서 이제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제언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나 함께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되는 게 있는지 좀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현재 중증 또는 심각 환자 수 얼마나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제가 듣기는 교주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포인트는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 법무부를 통해서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난 1월 중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그 중에서도 정확한 규모 자체는 뭐 크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우한을 1월 중에 방문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그 조사를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의 어떤 그 중심 집단으로서의 감염이 발생하게 되는 경로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깊이 있게 저희가 파악하고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니 35명이
네, 현장에 현재 있다고 합니다. 36명에서 한 명이 더 타 병원으로 이전을 하셔서 35명이 현재 지금 입원 중에 있고 저희가 계속 환자 상태나 또 이미 일부는 RTC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전이된 분들도 타 병원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 조사 관리를 해서 결과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그 경증 환자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정의, 입퇴원 기준 이런 것들을 오늘 낮 시간까지도 전문가라든지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 또 관련된 학계 심지어 이제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중수본의 부본부장께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도 협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안을 마련을 해서 일단 뭐 빠르면 잠시 후에 어느 정도 다른 기회에 뭐 브리핑이나 설명을 통해서 내용이 전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병상의 운용 문제 또 오랜 그 시간이 현재는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전체적인 윤곽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중국의 자료를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0% 이상 거의 81% 가깝게는 경증으로서 그 중에는 간단한 치료 내지는 아예 자발적으로 완치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다 입원 격리를 반드시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미 학계라든지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서도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 나아가서 이 일을 실제로 진행을 할 지방자치단체와도 의견 협의를 다 거쳐서 그런 것들을 확정을 지어서 이제 운용을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중증 환자와 관련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중증 이상이 중증 환자의 경우는 13명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중한 상태에 있는 환자가 14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도 자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여기 그 브리핑을 하기 직전에 일부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18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그 18번째 사망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숫자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37년생이시니까 82세이고 기저질환으로 뇌경색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계신 분 중에 사망자가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이상의 환자, 사망자까지 포함해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세종의 질의 넘기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뉴스핑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그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해 가지고 대구 교인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 기존에 유증상자라고 답했던 분들과 또 유증상자가 아닌 일반 교인 중에 그 확진 비율이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만성 질환자나 그 고연령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 아니라면은 좀 다른 방안으로 그 격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은 이제 자료를 정리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도자료 자체에 대구 전체를 봐도 전국적인 분포에 있어서 대구에서 발생하는 환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구 자체 내에서도 신천지 교인 중에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중에 유증상자 그러면 그 유증상자 중에 또 양성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검사가 진행 중이고 또 RT-PCR을 돌리는데 시간은 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현재까지 쭉 진행된 것을 보면 그 신천지 교인들 중에 특별히 이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양성률로 즉 환자가 발견되는 율이 상당히 매우 높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집단, 중심 집단이 상당히 과하게 유행을 많이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그 검체를 채취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일선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자원봉사 요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 공중보건의사분들 또 우리 일선 보건소 요원들, 지자체 분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은 대구에서 또 전국적으로도 그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 결과를 좀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앞서도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경증의 경우에는 이미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중국의 논문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도 그렇고 또 이미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그 권고를 해오신 상태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할 때 어떤 자원의 제약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의학적으로 진료를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보건학적,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판단을 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조정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책의 어느 정도의 변화 또는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적으로 지금 저희가 해온 정책의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뉴스핌 기자님. 예, 뉴스핌 정성훈입니다. 주말에도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이제 1,000명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설명하시기에 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이 신천지 신도들을 진단하고 난 후에 확진 사례가 늘어나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지 예측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제 경북 영천에서 그 45일 된 아기가 태어난지 그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최연소 확진자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점차 확진 연령이 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와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이 치료법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성인과 같이 치료를 받고 있는 건지 두 가지 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신천지 신도들을 일단 크게 두 집단으로 다시 세분화해서 31번 환자 등으로 처음 저희가 초발 환자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찾았습니다만 대구로 좁혀서 본다면 일단 전체 규모를 파악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사례를 하나하나 저희가 증상 여부를 확인하면서 증상이 있을 경우 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 검사가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완료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저희 대책의 진행을 통해서 대구에 있어서는 일단 감염원을 하나하나 차단하는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구 이외 지역, 물론 경북의 청도라든지 경북 지역은 아까 대구라고 말씀드린 지역과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관련해서도 지금 일선 보건요원들이나 지자체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유선 연락, 확인, 또 증상 여부 파악, 필요할 경우 또 유증상자의 경우는 당연히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대구라든지 이런 큰 그 중심 집단이 발생했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양성률, 즉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규모가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중대본 차원에서 또 중수본 차원에서도 3월 초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마지막 차단되기 전의 예배가 2월 16일이었고 잠복기를 14일로 볼 때 이제 잠복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일단 대구 조심스럽지만 대구나 또 대구 인근 지역의 양성률이 매우 높다는 상황, 또 찾아낸 것만큼 이제 전파를 차단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 문제는 2월 16일 이후에도 이러한 신천지 신도가 만약 환자가 됐을 경우 또 다른 외부라 하면 신천지라는 코어 그룹 이외에 다른 소그룹이나 또는 지역사회로 전파가 됐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조심스럽게 좀 분석이나 예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일단 현재로서는 전체 유행을 끌고 가고 있는 신천지 집단의 신도들에게 집중해서 지금 일단 전체 조사를 마쳐야 되고, 그 이후에는 또는 동시에 현재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전파 연결고리가 불확실하거나 또 다른 어떤 중심 집단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또 면밀히 조사하면서, 그 중에는 그 전파 연결고리가 가장 나타날 우려가 높은 곳이 첫 번째 질문을 답할 때 말씀드린 생활 밀집 시설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m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의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곳, 또는 그런 장소, 또는 그런 환경, 또는 환자를 직접 보면서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기관이나 장소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의료기관, 요양병원이 포함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감시 체계를 가동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이나 또 거기에 더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인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의 유행 상황은 충분히 제어나 통제도 가능한 것이 현재로서는 예견되는 바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천에 그 45일 된 아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단은 그 소아 감염 학회에서 조만간 아마 늦어도 아마 내일이나 뭐 그 정도까지는 일단 치료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궁금한 것 중에는 아무래도 45일 됐으니까 수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이 될 수가 있고, 또 과연 아기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런 부분을 아까 그래서 질문을 주신 부분인데, 일단은 그거와 관련해서는 전문 학회에서 이런 사례가 이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치료 권고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할 그럴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 당산 기자실로 넘기겠습니다. 채널A 기자님, 한국일보 기자님 말씀 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채널A 전혜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대구도 그렇고 지금 자가격리하면서 입원 대기하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격리 장소나 이제 새롭게 이제 또 병상을 확보할 방안 같은 거 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병원 아닌 임시 장소 좀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 그 먼저 좀 궁금한데요. 이미 좀 임시병원 형태를 갖추고 환자를 이동하고 할 시기는 좀 언제로 보시는지, 좀 정해진 곳이 있다면 어디로 좀 정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병원처럼 만드는 작업을 한다면 그게 좀 얼마나 걸릴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까 질문
다른 기자분이 좀 질문하신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 45일 된 아기가 지금 확진자로 나온 상황에서 지금 그 다 같이 가족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추가 확진자 가능성은 없는지 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밀라노 패션쇼에 참석했던 연예인들과 스태프들이 지금 일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현황 좀 보고 받으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브리핑 하실 때 제가 좀 잘 못 들은 부분이어서 그 우한 방문 기록 지금 한 명 있다, 신천지 신도 중에서 그 얘기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도 법무부에서 해외 신도 중 입국한 그 신천지 신도가 한 명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그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이 같은 사람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추가로 지금 한 명 더 있다고 말씀하신 건지 한 번 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까 앞서 질문하신 다른 기자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이 기회 말고 따로 곧 아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모든 정책이 어떤 자원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외국도 뭐 유사한 정책이 이루어질 때는 시간이 흘러서 코로나19의 병리적 특성, 또 전파 속도, 또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정체가 밝혀지게 되면 그거에 합당한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심지어는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할 지자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와 관련해서는 제가 현재로서는 따로 그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어제까지로 우리나라에 신고돼 있는 지금 코로나19 중에 외국 국적자는 35명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것과는 무관하게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그 이탈리아를 다녀오는 우리나라 국민과 관련된 질문이신데, 일단 그 지역을 다녀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과거에 이제 태국을 다녀온 분 중에도 있었고 외국을 다녀와서 이제 환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지금 WHO의 홈페이지에는 각 나라별로 그 소위 로컬 트랜스미션, 중국의 경우가 이제 와이드 스프레드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 반면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중에는 이제 국지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나라도 따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지금 유럽의 경우는 7개국이 로컬 트랜스미션, 국지적인 전파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나라 중에 하나고, 아시아에서도 7개국, 그리고 중동의 2개국,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쪽 대륙 중에는 미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WHO의 현재까지로는 총 17개 나라가 소위 영어로 얘기한다면 로컬 트랜스미션, 지역적인 국소적인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사례 정의상 일단은 그 중국, 그리고 또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영토, 즉 홍콩이나 마카오 등을 이제 저희가 그 일종의 이제 위험 또는 오염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의료 전달 체계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좀 WHO의 어떤 그런 그 기준과 맞추어서 저희가 그 감시 체계, 사례 정의를 유연하게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일단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면 특정한 지역을 다녀오는 분들 중에 대해서도 이제 의료계에서 의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좀 더 정확하게 환자 발생 등을 분류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한 건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법무부에서 주신 자료를 이제 저희가 뭐 우리 그 요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계속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맞춰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역으로 주로 그 우리나라의 초발 환자가 1월 20일이었고 주로 이제 2월 이후에 이제 많은 환자 발생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일단 1월부터 거꾸로 하나하나 중국 지역을 다녀온 신천지 신도 전체의 일단 규모를 이제 파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1월 중에도 분명히 발견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한도 당연히 그 발견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그 가장 이제 궁금하고 저희도 조사가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중심 집단으로 생각되는 또 판단되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어떻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유행이 되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향후에 유사한 사례 또 생활 밀집 시설에 대한 어떤 차단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판단이나 참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놓쳐버렸는데 아까 추가 확진 환자를 한 번만 더 두 번째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원래 제가 밀라노 패션쇼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 아, 그거엔 그렇습니까? 답변 주신 거고 네,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당사내 두 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KBS 기자님. 저 해도 되나요? 네. 아니 저 한국일보인데요. 저 하겠습니다. 예. 그 진단학회에서 얘기 나왔었던 거가 어제도 보도가 됐었는데 진단 키트 이외에 다른 시약이 부족하다. 이제 확진 검사할 때 시약 하나가 필요한데 이게 좀 부족하다. 중국으로 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 보도가 있었는데요. 요거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까지 정부 입장을 확인을 하면은 24일까지만 해도 사실은 병원 외부의 시설 격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은 그렇게 밝혀졌었는데 28일 날 이제 이번 이외의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셨으니까 4일 만에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물론 중앙임상위가 26일 날 뭐 격리 치료 그러니까 이제 시설 외 치료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어쨌거나 정부 입장은 24일부터 28일 사이에 바뀔 거란 말이죠. 다른 전문가들은 그 이전에도 자가격리 같은 거 필요할 수도 있다. 착진 환자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4일 만에 바뀌게 된 배경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진단 키트에는 일단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진단 키트가 아니라 그 가건물 자체에서 그 핵산을 추출하는 시약이 그 특정한 글로벌 제약사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로벌 제약사가 이제 로슈사인데요. 그 로슈사의 그 자동화 시약의 공급에 좀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대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진단 키트 자체가 지금 뭐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진단 과정에서는 키트만이 아니라 키트를 가지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가건물에서 핵산을 분리 추출할 수 있는 시약이 첨부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루슈에서 공급이 되는 부분에서 좀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루슈의 본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는 대체 시약을 저희가 개발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루슈의 그 핵산을 분리하는 시약 자체를 사용하는 시젠이라는 회사가 현재 검사 물량 중에 약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 조금 안 되게요. 따라서 그 부분 중에 이제 그 역량 자체가 그 40% 안 되는 역량 자체를 저희가 한 70 내지 80% 40%의 70 내지 80%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정한 회사가 더 그런 그 키트를 가지고 그 시험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와 대책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일, 28일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다만 그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근거 즉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됐는데 학계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의 토대에는 사실은 중국의 상황이 있고 중국의 상황이 제 기억으로는 더 란셋에 나온 시기가 아마 지난주 언제 그 전체 7만 수천 건의 사례 중에 4만 4천여 건을 분석을 해서 이제 경증 환자, 중증 환자, 또 최고 위중한 환자 비율도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병인이라든지 병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위중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더 전문가들도 다른 감염병이나 역학적으로 유사한 다른 사례 등을 참고해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따라서 그것이 뭐 우리 당국의 입장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누차 말씀드리는 대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많이 생길수록 사실은 더 많이 치료 경험을 쌓게 되고 환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병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정책의 어떤 변화도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개씩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향신문 김소영 기자, 경향신문 KBS 기자님 하나씩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경향신문 윤주연입니다. 그 신천지 위주로 이제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주로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전국 이제 확산 상황도 이제 심상치 않은데요. 뭐 서울, 부산, 충남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어제 정부가 3월 초를 고비로 보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3월 초를 주요 이제 기로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3월 안에 확산세를 잡으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계속 우리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수본 등등 3월 초를 말씀드린 이유는 2월 16일이 코아 집단, 유행을 일으키는 중심 증폭 집단이 마지막으로 대량 접촉을 일으키고 전파할 수 있는 명확한 기회였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한 번의 잠복기 사이클을 지나는 시기와 만약 개중에 2차 전파가 발생했다면 여진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3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이내에 그 증폭을 일으키는 중심 집단을 최대한 차단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감염원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와중에도 아마 다른 곳으로 다른 집단으로 다른 지역으로 2차 3차 전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감염병이라는 것이 기초 재생산 지수 즉 한 명의 환자가 감수성 있는 인구 집단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환자에게 전파시키고 환자를 발생시켜야만 그 감염병이 유행이 됩니다. 만약 한 명 이상을 발생을 못 시키면 그 유행이 사라지고 사그라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지금 전문가분들이 R0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수치가 대개 중국의 연구로는 1.4에서 2.5 사이 대개 한 2라고 보시면 일부 논문에서는 그게 3을 좀 넘기도 하고요. 한 명의 환자가 대개 2명, 많아야 3명의 환자를 발생시키는 그렇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게 되면 신천지 우리 신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상당히 기초 재생산 지수에 비교해서는 과도하게 많은 아마도 뭔가 긴밀한 접촉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또 오랜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손 씻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전파 연결고리를 끊어나가는 노력이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또 주말을 지나게 되고 또 이런 상황을 계속 저희가 가지고 가는 노력을 통해서 일단은 3월 초를 큰 분기점 즉 최대한 발생 자체를 증폭 집단 안으로만 좀
갇히게 하고 혹시라도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전파도 생활 밀집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일반적인 지역 사회로는 결국은 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연결고리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전체적인 유행이 조금이라도 감소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목표의 표현이었고, 그걸 두고서 이제 최선을 다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KBS 기자님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KBS 김소영입니다. 대구 지역 비롯해서 현재 신천지 교인 대상 조사가 얼만큼 진행됐는지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고요. 또 대구 지역에서 무증상 교인 600명 중에 70% 확진 판정받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전국 신천지 교인 확진자 중에서 이렇게 무증상인데 확진 판정 받은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미 그 다른 기자님이 물어보셨을 때 일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수치 자체는 규모 자체는 어느 정도 좀 희망하기는 이제 이른 시기 내에, 특히나 대구 지역의 경우는 좀 조사가 종료가 되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만 그 일부에서 특히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증상, 유증상이라고 표현은 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처음에 증상 여부를 파악할 때의 유증상, 무증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차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확인할 때는 당연히 무증상인데 그 후 잠복기 내에 유증상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그 전체적인 규모와 관련해서는 또 양성률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수치까지 말씀드릴 상황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더 조사를 진행하는 데 걸리지만, 일단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 양성률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기초 재생산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표현을 한 대로 상당히 과도하게 예상외로 높게 나오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아직 뭐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초반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은 조사의 속도를 내겠고, 다만 대구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현저하게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지만, 그 전체적인 것은 조사를 더 진행을 하면서 다른 시점에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세종의 헤럴드 경제 기자님 질문 받고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기자님. 세종의 정경수 기자님 계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저 헤럴드 경제 정경수 기자입니다. 저 그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이유가 방역 실패 때문이 아니라 뭐 정부가 확진자를 많이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시각도 있는데요. 실제로 방역에서 펑크 났다기보다는 적극적인 검사가 원인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미국이나 외국에서도 환자가 더 있는데 그런 곳은 검사를 적게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적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좀 여쭙고자 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바이러스를 빨리 분리를 했고, 초기에 철저한 검역, 또 유입 환자를 심지어 환승객을 공항에서 찾아낼 정도로 적극적인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물론 검사 키트의 보급으로 또 시간도 빠르게 검사 결과가 나오고, 심지어 재정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외국과의 비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한 사례 한 사례를 조금이라도 빨리 찾아내는 것 자체가 그 환자분들의 최소한 또 최대한 이제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일찍 차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적극적 검사라는 표현보다는 적극적인 환자 찾기, 그걸 통해서 초기에는 감염원을 일찍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일정 시점에는 미국의 그 CDC의 국장이 이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호흡기 감염병의 특성상
어느 나라도 지역사회 전파로부터 자유스럽진 않습니다. 당연히 잠복기에 또 이렇게 국제 교류가 많은 그런 현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국가마다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아니면 큰 피해로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사례들을 빨리 찾고 또 전파고리를 철저하게 더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사를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본부장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저희가 추가로 못 받은 질문은 전화번호 3개 공지드린 곳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중에 감염병의 경우는 그 감염병의 특성상 개인위생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만큼이나 효과가 큰 예방 방법 또 차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 물론 힘들고 또 괴로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감염병을 한 명 한 명이 스스로가 손을 잘 씻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몸이 좀 아프다 하더라도 다중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 가셔서는 안 되고 하는 그런 개인 위생을 지킴으로써 전체적인 유행을 잠재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개인 위생이나 기침 예절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